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네, 오늘은 주장원전이 펼쳐지는 날인데요. 네. 응원석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남학생 반, 여학생 반. 아, 그래서 그렇군요. 외모에도 조금 신경도 쓰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요,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 섞어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요, 학교도요, 이렇게 공학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남녀공학이. 네. 예.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무래도요, 이 사회는 어차피 남자 여자 같이 살아가는 사회죠. 저도 남녀공학을 나왔는데요. 네. 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 아하. 그리고 또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동창생에 대해서 만나도 할 얘기도 많고. 그럼요. 말이죠. 네. 어떻게 본다면 오늘 남녀 학생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네. 어떤 출연자가 나왔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 출연 학생은요, 경북 영주 여고의 김영화 학생입니다. 영주여고 영주여고 길이 빛내자 영주여고 화이팅! 영주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영아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주목을 하시죠. 장래 희망이 치과 의사입니다. 다음은 서울 9일고등학교 김희원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김희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학생들의 응원 소리가 굉장히 힘이 찼는데 이에 맞서는 남학생들의 네. 응원 소리는 또 어떨지 궁금하네요. 서울 경희고등학교의 이원영 학생. 경희고등학교 2학년 이원영입니다. 멋진 추억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승부에 관계없이 정말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 보성고등학교의 임상원 학생입니다. 보성고등학교 임상훈입니다. 학교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래 희망이 건축가고요. 탄탄한 건물을 짓고 싶대요. 날은 많이 추워졌습니다만 응원의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도 춥질 않아요. 자, 저희 장학 퀴즈는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자, 첫 번째 코너는요. 여러분들의 긴장도 풀고 생활의 상식도 늘리는 네. 재미있는 퀴즈입니다. 컬트 퀴즈! 네, 컬트 퀴즈는 모두 10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각 10점씩 감점은 없습니다. 네, 오늘도 문제를 위해서 개그계의 새로운 바람 컬트 삼총사 여러분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2월인데요. 달력이 네.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네. 컬트 삼총사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12월요. 네. 알차게요. 그렇죠. 알차게 보내고 있죠.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차게? 저희는요, 이 장학 퀴즈에 문제를 내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아. 날짜가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6월 달이죠? 무슨 2월인가? 무슨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자, 가는 세월도 있고 그렇죠. 문제를 네.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 그런 문제들 컬트 퀴즈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죠? 네. 한번 문제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자,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기 전에 저희들은 항상 두 명한테만 기회가 있습니다. 한 문제당 두 분한테만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듣고 답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두 분이 틀리고 나서도 배를 누르시는 분이 있다. 그렇죠. 가끔 간혹 있죠. 안 되겠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맞추면 10점, 틀려도 감점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무조건 누르면 저희가 혼냅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허락을 얻어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정수환 씨? 그냥 만 18살이죠. 알고 계시군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김태균 씨. 민법상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이게요? B 20살 미만. 네. 이거 대본에 써 있잖아요. 빨리 하세요. 네, 그렇죠. 그럼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는 만으로 몇 살일까요? 자, 김영 학생. 15세. 아닙니다. 네. 자, 16세. 이원영 학생. 예. 16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순서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네, 틀렸습니다. 이완영 네. 학생. 네. 정답은 14세. 그렇죠. 14세죠. 만 14세. 법으로 아깝습니다.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는 바로 14세입니다. 김효 학생이 조금 아까웠어요. 만 14세입니다. 만. 만 네. 14세. 자,
자, 김태균 씨. 예. 혹시 악보를 볼 줄 아세요? 아, 그럼요. 이 악보야 다 똑같은데 왜 어. 이건 못 볼 거 없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지가 않죠. 그럼요. 조선시대 악보는 달라요. 아, 예. 우물정자로 예, 예. 바둑판처럼 칸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 칸을 만들어서 악보를 그렸는데 어? 이걸 뭐라고 할까 이 악보를? 자, 네, 김영학 학생. 생. 정간부. 정답입니다. 아, 예. 멀리 영주서 내려오셔서 그렇죠, 영주에서. 아, 영주에서. 첫 번째 문제 정확히 맞췄습니다. 맞췄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아, 문제 접니까? 내주시죠. 예. 네. 2차 세계 대전 중에 레이더 앞에서 장시간이라던 기술자들이 원인 없이 죽은 일이 있었죠. 아,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사인을 해명하기 위해서 해부를 해봤더니 내장이 모두 익어버렸다 그래요. 아,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자, 네, 김영 학생. 전자레인지. 정답입니다. 정답인지. 예.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남자가 임신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 이거 농담이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자연계에선 여자 대신 남편이 임신하는 동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해마. 해마 정답이었습니다. 아니, 김영 학생. 아니 어떻게 해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세요? 예? 해마에 대해서. 잡지책을 봤는데요. 과학 잡지에서 그렇게 봤어요. 맞아요. 네. 닮았어요. 뭐라 해마랑 해마랑 닮은 것 같아. 찰떡 굵고 해마. 해마. 난리네 오늘. 네. 다음 다음 문제 문제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홍길동의 이상향은 율도국. 율도국입니다. 그렇죠, 율도국입니다. 토마스 모 이상향은 유토피아죠.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도연명의 이상형. 예. 네, 임상은 학생. 무릉도원. 네, 정답입니다. 아, 예.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조선시대 때 이 금화도감은 지금의 소방서입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때 한성 판유는 네. 지금의 서울특별시죠. 자, 그럼 현재 대통령 비서실은 자, 경희고 이현영 학생. 승정원. 정답이었습니다. 아, 예. 다음 문제입니다. 자, 탱고는 아르헨티나에서 19세기 말에 성립된 댄스 음악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렇군요. 삼바는 브라질의 민중 음악이죠. 네. 1940년대부터 카니발의 공식 음악이 되어 발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스페인 남부 안다루시아 지방을 중심으로 한 집시 민족의 음악은 자, 김영 학생. 플라멘코. 정답입니다. 자, 아주 그렇죠. 다음 문제입니다. 자, 공개 일학에는 닭과 학이 나오죠. 그렇죠. 수지 대토는 토끼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쉽습니다. 네. 수구초시 이윤 학생. 이은영 학생. 말하세요? 영어로 해도 되는데. 네. 동물 이름이. 개. 아, 틀렸습니다. 땡 소리와 임상훈 함께. 학생. 그렇죠. 그렇죠. 임상훈 학생. 걔는 아니에요. 누르셨나요? 안 눌렀죠? 자, 다시 한 번 문제 드릴게요. 네. 수구초신과 관련이 있는 동물입니다. 자, 이 이거의 동물이 고향으로 머리를 머리를 길렀다는 그렇죠. 뜻이죠. 예, 자, 네, 임상훈 학생. 사냥개. 사냥개. 예. 사냥개랑 개랑 차이가 잠깐만, 있나요? 잠깐만. 저 두 분 아니, 어떻게 이상하네. 아니, 너무 재밌어요. 둘이 펜팔하나 봐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사냥개랑 또 개랑 눌렀어요, 차이가- 이분. 네. 여우. 끝났어요. 세 번 누르면 안 된대잖아. 끝났어요. 말씀해 보세요. 네. 여우. 그렇죠, 여우죠. 정답이죠. 끝났어. 끝났어요. 점수는 못 드려요. 근데 아. 그걸 이제 생각나셨어요. 그렇죠. 네. 오늘 남자분 두 분 이상합니다. 네. 예.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도령과 성추영은 조선시대 사람이죠. 그렇죠. 네. 잘 들으세요. 원효와 요석공주는 통일신라 때 사람입니다. 자, 그럼 평강공주와 자, 김 학생 고구려. 정답입니다. 예. 야, 파이팅. 오랜만에 맞히니까 아주 열광을 하네요. 그렇죠. 또 누르고 또 눌렀어. 끝났어요. 원영이 형. 자, 끝났습니다. 아무튼 골고루 맞추기 기분이 좋네요. 네, 정말 네. 좋습니다. 자, 예. 네. 자, 재밌게 저희 끝났습니다. 자, 저희 끝났습니다. 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긴장을 푸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문제를 풀었어요. 네. 방청석 저 응원석에서도 계속 웃음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듣고 보고 푸는 영어 퀴즈가 되겠습니다. 테크노 크로스. 자, 전광판에 있는 글자판에 영어 단어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네. 과연 그 단어가 무엇인지 외국인들의 대화 내용을 잘 듣고 정답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10문제인데요. 10점짜리가 있고요. 또 2문제가 바로 2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요 문제를 위해서 우리 마크 선생님 그리고 탤런트 김시아 씨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두 분 수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첫 글자만 보여주세요. 자, F로 시작됐는데요. 모두 7글자네요. 자, 두 분 부탁드립니다.
Do you know that Bob has a xenophobic attitude towards everyone who is not American? That's terrible. So man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r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Exactly. What kind of people does Bob have problems with? 몇 자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답을. foreign, 네, 정답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xenophobic 하면은요, 외국인을 혐오하는 이런 그런 단어였죠. 그렇죠. 네. 자, 다음 문제 골라주시죠. F의 세로, What are you doing here, Mark? I thought you'd be on your way to Hong Kong by now. I got to the airport too late. Yeah, just as I got there, it took off. 네, 보성고등학교. flight, flight 정답입니다. 그렇죠. 공항을 늦게 갔다면은 무엇을 놓쳤을까? 뭐 이건 뭐 네. 너무나 당연한 문제였습니다. flight 정답 맞춰주셨어요. 자, 다음 문제 우리 보성고등학교 임상원 학생 골라주세요. foreign 아래 세로, foreign 아래 세로. 이번에는 빨간 표시가 돼 있네요. 20점 문제죠. Has Mr. Wilson come home from the hospital yet? No, not yet. His is very slow. The second operation made this more difficult. Oh, that's too bad. Yeah. My aunt, she was in the hospital last year for the same reason, it's too but she came out pretty quickly. Well, your aunt is a lot younger than Mr. Wilson. That's true. 자, 김영화 학생. recovery. 네, 리커버리 정답이었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또 20점을 우리 김영아 학생이 얻었어요. 네. 어디서 힌트를 얻었는지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병원에 가는 얘기가 나와서요. 그렇죠. 너무 늦게. 네, 빨리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나이가 적기 recovery.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 이런 자,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계속 선택해 주세요. flight I 가로. Mark, can I ask you a personal question? No problem. What's that? How much do you get paid a month? 자, 지금 income. 인컴 정답입니다. 자, 김영아 학생 문제를 맞췄는데 다음 문제 계속 골라주시죠. foreign의 N. foreign의 N 세로. N의 세로입니다. 네. Mark, can you help me with my homework? If I can. What is the chemical formula for sodium? Well, 자, 경희고등학교의 이원영 학생. NA, NA. 정답입니다. 네, 소디움은요, 화학기호로 Na, 나트륨과 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금방 정답을 맞추셨어요. 이원영 군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foreign I의 세로, foreign I의 세로 이미 M자는 보이고 있죠? 네. 20점입니다. Do you know what? The jails in some states in the U.S. are so crowded that the administrations decide to free some minor offenders. now that's really strange. Then innocent people might come across those jailbirds on the streets anytime. That could be possible. By the way, do you know that jailbird is a slang? Well, should I use the word prisoner or offender? Which word should he use besides jailbird? 자, 문제는 다 나왔습니다. 지금요, jailbird라는 말은 슬랭, 속어라고 나왔죠. 그렇죠. 네. 뭐 prisoner라든가 offender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 자, 외에도? 그렇다면은 네. 저기 뭐가 있을까요? 역시 20점짜리 문제라 그런지 문제도 길고 답도 좀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꼼꼼히 생각을 해보시죠. 자, 5초간의 여유를 드려볼게요. 자, 어떤 단어인지 한번 열어볼까요? inmate. 네, inmate 하면은요, 사실 이 offender라든가 prisoner 이와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뭐 범법자, 흔히 우리가 범죄자라고 하죠. 네. 그런 말입니다. 좋지 않은 단어라 가까이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네. 자, 다음 단어 우리 김지은 씨가 골라주시죠. 자, inmate의 T의 가로를 한번 열어볼까요? Why don't we take a cab? My legs hurt and I'm really tired. Yeah, okay, Shia. Here's one coming. What should I call out for? 자. 이원영 학생. 택시, 네. 정답입니다. 택시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리커버리 Y의 가로, 리커버리 Y의 가로입니다. 맨 밑에 있죠?
아유, 음악이 음악이 흐르네요. 나오고 있네요. There's arm movements to the song. Do you know them? 자, 김영화 학생. YMCA. 네, 정답입니다. 저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요. 빌리지 네. 피플이 히트시켰던 그런 노래였죠. 네, 금방. YMCA. 네, 그렇습니다. 자, 김영 학생 그 테크노 크로스에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는데 점수가 가장 높습니다.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플라이 T의 가로. What is that around your neck, Mark? Don't make fun of me, Shia. 네, 임상호 임상호 학생. 타이. 네. 타이 정답입니다. 뭐 어라운드 유연액 그러니까 금방 네. 타이가 연상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남자니까 목걸이는 아닐 거고 네. 타이 정답 맞추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이제 딱 한 문제가 남았네요. 택시의 아이의 새로 딱 한 문제 남았습니다. 한번 네. 열어볼까요? We need something brilliant this time, so put on your thinking caps and let's come up with a winning plan. Hey, a light bulb just came on. Okay, let's do brainstorming first. What are we seeking for? 임상호 임상호 학생. 학생? 아이디어. 네, 정답입니다. 아이디어 정답입니다. 자, 문제 내주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자, 해외 특파원 지난주 월 장원전이 방송이 되면서 네. 대학생들이 또 이 장학 퀴즈에 아주 굉장히 높은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두 분 해외 특파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3학년에 재학진 김홍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학과 4학년 강윤정입니다. 저기요, 두 분요. 예. 한번 TV에 출연하고 나니까 반응이 어때요? 막 쳐다봐요. 지나가니까. 아니, 벌써? 저는 지금 연세대 팬클럽이 조직이 돼가지고 조직적으로 지금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예. MBC에서 그거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이후 뭐 그런 프로 있죠. 아, 네, 그 사람. 그만하고요. 두 그렇군요. 분이 TV에 한번 나오더니 많이 크셨어요. 자, 근데 근데 오늘, 예. 제가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대학생들의 관심이 진짜 높거든요. 예. 저기 그 나도 해외 특파원이 되겠다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 좀 두 조언 번째 좀 분들을 해주세요. 위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예, 해외 특파원이 되려면요 무엇보다도 뛰어난 용모 아름다운 미모. 이런 건 다 필요 필요 없습니다. 단지 참신하고 발랄한 소재와 건강한 대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한데요. 네, 기회를 잡으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아마추어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과연 저기 네. 어떤 것들을 화면에 담아왔는지 궁금하지 그 않으십니까? 전에요. 네.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최재혁 씨. 네.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물론 뭐 호랑이 굴에 가야 되겠죠. 딩동댕동. 네. 20점. 네, 아니 이거 10점 문제였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네, 말씀해주세요. 저희는요 지진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요 지진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 그 일본에 둘도 아닌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다녀왔습니다. 예. 근데 무사하시니 정말 다행이네요. 예, 제가 그럼 지금부터 왜 무사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화면 보시기 전에요. 제가 이즈한토라는 곳에 가서 그곳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과 그곳 사람들의 지진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받는 교육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자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何が一番怖い？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地震が一番怖いですよ。 시험です. 시험. いじめ。 아하. 네, 이곳이 바로 이즈한토입니다. 이즈한토 내에서는 얼마 전에 무려 9천여 차례의 지진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하루에 수십 번씩의 지진을 느끼며 사는 이곳 사람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네, 이건 이즈한토의 전경인데요.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는데요. 예, 관광지로도 유명하답니다. 지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地震について地震はとってもやっぱり怖い存在です。そんなには怖いと思いませんでした。慣れてますからね、ちょっとその怖くはないですけどね。自然現象だからね、しょうがないと思う。 젊은일수록 예, 지진을 사실 무서워하지 개인적인 않더라고요. 생각으로는 산에서 연기가 팡팡 나고 도로 군데군데에도 금이 가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질왕국인 이곳 일본에서도 이스트 반도까지 왔는데요. 예상외로 안정된 분위기입니다. 예, 제가 이곳에 오니까 50m 간격으로 이런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도 지진과 관련된 건데요. 지진 발생 시 해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해발 고도가 4.5m라는 의미고요. 해일이 4.5m 이상일 때는 지금 서 있는 곳보다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가 여겨지는 도쿄로 왔는데요. 하지만 도쿄에도 나름대로 지진에 대한 안전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최재혁 씨, 저기 빨간 역삼각형 보이시죠? 저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뭐 아래층으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저게 바로 지진이 났을 경우에 비상 통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에 저 표시가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는. 방향으로 가면 되거든요. 예, 다음엔 학교에서 맞는 지진 대피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押さないかけない走らないで防災頭巾をかぶって逃げます 우리나라에서 민방위 훈련 받듯이 일본에서는 지진 대피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화면은 다 봤습니다. 자, 문제가 이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문제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기서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질 활동이 활발한 지형으로 해구에 인접해 있는 해양 중에 일렬로 배열된 섬의 집합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김희연 학생. 지진 때. 아니고요. 문제를 끝까지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상원 학생. 열도. 예, 비슷한데요. 그렇죠. 김영아 학생. 호상열도 예, 맞았습니다. 조성열도 정답이었습니다. 예, 해상열도라는 것은 제가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요. 해구는 뭔지 아세요? 네, 해령에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해령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 해령에 인접한 해양 중에 문제 그대로요. 일렬로 배열된 섬의 집합체가 바로 호상열도입니다. 네. 그 연세대 지질학과의 명예를 걸고 지금 자리에 나와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은요. 동경대 지진연구소입니다. 네. 예, 그럼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이제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에 있어서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과연 자연재해도 피해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찾아온 이것은 세계 최고의 지진 예측 시스템을 자랑한다는 동경대학교 지진연구소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말도 있죠. 지진이 빈번한 이곳 일본에서는 지진 탐지 및 경보 발령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 현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씩씩합니다. 예, 사명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화면이 잘 나오시네요. 예, 지금 지진연구소를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네, 이곳은 암석 파괴 실험 장치가 있는 방인데요. 어허. 제가 한번 둘러보고 교수님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질학과라 뭐 아주 샅샅이 한 장면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한. 예, 아주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구조에 비해 원리는 쉬웠습니다. 예, 바로 이 기계는 암석 파괴 실험 장치라는 것인데요. 이 기계를 어떻게 쓰냐면요. 지진이 발생한 장소에서 암석을 채취해 와서 그 암석의 강도를 재봅니다. 네, 이처럼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온도와 압력이 강하게 주어지면 암석은 이처럼 변형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좋은 예이죠. 네, 이것은 일본 내에 있는 지진 관측소이고요. 지금 보이는 까만 점들은 바로 얼마 전에 이즈한토에서 발생한 지진의 분포도입니다. 또한 이즈한토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의 지진 발생 분포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 뭐가 예, 이것은요. 지진이 4도의 강도로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실험으로 한번 본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この地震はまさに神戸の町の真下で起こったんですね。で、それと、神戸の町っていうのはその地盤が柔らかいと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ことで非常に大きな振動が発生して被害が大き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す。 일본에서 지진 예측에 투자하는 새로운 계획은 있습니까? 今まではですね、ここに地震の観測点がありますけれども、電話線を使ってデータを送ってきましたけれども、で今度はですね、人工衛星を使ってそのデータを集める。それからそのデータをまたいろんなところに人工衛星を使って送り出すという、そういう計画があります。 예, 지진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地震を予測するというのは非常に難しい問題で、簡単には申し上げら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この辺りですと100年か200年するとまた地震が起こると、長期的に見ますとそういう予測ができますね。そういう予測もありますけれども、もう本当に地震の正確な予測をやろうと思ったらいろんなことを測らなくち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요. 지진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적중률이 높은 것으로 지진 간격법을 들고 있습니다. 적중률이 50%라면 꽤 신뢰도가 높은 방법인데요. 이 지진 간격법이란 서로 다른 두 개의 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다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고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A판은 위로, B판 아래로 움직이는데요. 그 상대적 이동이 1년에 4cm입니다. 네. 이 상대적 이동이 매년 축적되어 5m가 되는 순간에 단층 경계의 균형이 깨져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 이 지진이 이 지역에서 1900년도에 일어났다면 이 이론대로라면 다음 지진은 언제부터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임상훈 학생? 2025년.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임상훈 학생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1년에 4cm씩이니까 100년이면은 25로 100년이면 4m 해갖고요. 125년에 그러니까 5m로 올라가니까 그렇죠. 아주 뭐 정확하게 네. 예상을 하셨네요. 네, 그때부터는 그 경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죠. 네. 자, 두 분 저 문제 내주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문제 맞춘 임상훈 학생은 장래 희망이 건축가였거든요. 그래서 네. 남다른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봤는데 이제 역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또 점수도 배점이 높은 그런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그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장학 퀴즈에 출연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네. 자,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저희 MBC에 직접 오셔서 예심을 치르셔도 되고요. 또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를 보내주셔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많이 도전해 오십시오. 장학 퀴즈 출연자 전원에게는 카스피 의류와 CD 전집을 드립니다. 주 장원에게는 장학금 30만 원과 말하는 전자서전, 그리고 해외 테마 여행의 기회를, 월 장원에게는 장학금 50만 원, 컴퓨터, 대학 1년간 등록금, 해외 명문대 탐방의 기회와 수석학교의 브리트니커 백과사전을 보내드립니다. 기차석에게는 대학 2년간 등록금을, 기장원에게는 대학 전학년 등록금과 2개월간 해외 어학 연수의 기회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순서 그러면 한번 힘차게 같이 외쳐볼까요? 퀴즈 본격 대결. 모두 6문제, 인문, 사회, 자연 20점, 30점씩 출제가 되는데요. 물론 맞추면은 그 점수대로 올라가지만요. 못 맞추셨을 때는 감점, 또 가만히 있을 때도 감점이 된다는 거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학교 수업 열심히 듣는 것도 이 문제를 잘 푸는 비결인데 네. 왜냐하면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문제를 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점수가 가장 높은 경북 영주여고의 김영화 학생이 문제를 선택해 주시죠. 자연 20점. 자연의 20점, 제시어가 담배입니다. 네. 이번 문제는 동북고등학교의 김상은 선생님께서 출제를 해주셨어요. 최재혁 씨 담배 피시죠? 좀 부끄럽지만 아직 피우고 있습니다. 아,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건 제가 그래도 알고 있어요. 담배에는 4,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중에서 1,200여 종이 분명히 몸에 해롭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네. 그래도 담배가 쓸만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캠핑 갈 때 텐트 주위에 담배를 뿌리면요 뱀이나 곤충이 접근을 못합니다. 그게 바로 얼마나 담배가 독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담배 안에는요 타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자체로도 곤충을 죽이고 동물의 피부에 바르면은 1년 이내에 반 이상이 피부암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참, 이 담배를 계속 피운다는 게요 늘 연탄가스를 막고 있는 것이란 믿으시겠어요? 뭐 담배가 무슨 저 연탄입니까? 아니에요.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은요 만성 저산소증이 일어나서 신진대사에 장애를 줘서 빨리 늙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끊어야지. 문제를 드릴게요. 네. 담배 속에 있는 4,000여 종의 화학 물질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해요. 네. 타르, 니코틴, 그리고 바로 이것인데요.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막아서요 이 저산소증을 네. 보성고등학교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정답입니다. 자, 일산화탄소는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그 능력이요 산소의 200배나 돼요. 무려 200배입니까? 네. 저산소증이 이것으로 생기니까 결국 제가 건널거고 있는 것은 일산화탄소가 주범이 되겠네요. 이제 끊으실 거죠? 네, 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훈 학생이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자연의 30점. 자, 자연의 30점, 제시어는 현상입니다. 예, 서울과학고등학교의 박성식 선생님께서 이 문제 출제해 주셨습니다. 야, 일어나, 왜 그래? 뭐하냐? 야, 너 좀 잡아봐. 잠깐만, 잡아봐. 야, 뭘 잡으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안 잡히냐? 뭐 하는 거야? 내가 빛을 잡고 있거든, 빛을. 야, 빛이 잡히냐, 임마. 답답하네. 빛이 잡혀, 이게. 잘 봐. 빛은 입자다. 그래서 빛은 캐치 더 라이트. 잡을 수가 있다. 왜? 잘 봐. 빛은 입자라는 이유가 있어요. 벽에다 손을 딱 대면 그림자 생기지. 이게 입자야.
팅팅 여기에 막혀서 입자가 못 뚫는다고. 그래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야. 그림자가. 그림자. 그래. 그림자는 섀도우지. 그런 또 심오한 소리가 있어. 야야, 근데 너는 말이야 사람을 너무 잘 믿어. 내가 뭘 믿어? 너무 잘 믿어서 그게 탈이란 말이야. 왜? 빛은 입자가 아니야. 그럼 뭐야? 빛은 말이야. 뭐 하는 거지? 빛은 말이야. 바로 파동이야, 파동. 이거 말하는 잘 봐. 자, 나도 그림자 딱. 그래. 뿅 했는데 이 그림자를 잘 봐. 이 손 주위에는 흐릿하게 나오니까. 이건 바로 빛이 회절을 하기 때문이야. 바로 빛이 회절을 하기 때문에 흐릿하게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또 빛의 회절은 파동이 아주 대표적인 성질이지. 야, 근데 이게 아니 있잖아. 네 말도 맞는 것 같고, 얘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럼 이게 맞는 거냐? 내게 맞다니까. 이게 맞냐? 내게 맞아, 내게. 현재는 이 두 가지 이론이 모두 함께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 고전적 의미의 입자설, 과거의 입자설은 푸코의 실험에 의해서 이게 뒤집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푸코는요, 광속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발견을 해서요, 물 속에서의 광속과 또 공기 속에서의 광속을 직접 재봤다고 하는데요. 결과는 이 물 속에서의 광속이 더 느렸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이 실험은 빛의 파동설이 옳다 이런 것을 판명한 것이었는데요. 네. 자, 이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매질의 경계면에서 광속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임상훈 보성고등학교 학생? 굴절. 굴절 정답입니다. 네. 자, 보성고등학교 임상훈 학생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사회 20점. 사회 20점, 제시어는 시사용어입니다. 이번 문제는 동북고등학교의 권영부 선생님께서 출제를 해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재용입니다. 요즘에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시사 용어들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구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흔히 쓰이는 센서스는 전 조사 대상을 모두 조사하는 통계조사로 한정된 항목에 대해서 일정 간격을 두고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경제 부분에 쓰이는 재테크는 기업이 자금의 조달이나 운용에 있어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해서 금융거래에 의한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일을 뜻합니다. 또한 선택권을 뜻하는 옵션은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말로 주식거래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일정 수의 주식을 살 권리 또는 팔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개발하였다라고 하면 제조 기술을 가리키지만 이것을 도입하였다라고 하면 제조 기술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만 달러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기술 정보료를 뜻하죠. 그렇다면 이것의 외래어는 무엇일까요? 자, 경희고등학교 정답은? 노하우. 노하우 정답이었습니다. 사용료, 인세, 그리고 상연료에 해당하는 로열티하고는 조금 구분이 돼야 할 네. 그런 개념이 되겠죠? 네. 자, 우리 이원영 학생,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사회 30점. 사회 30점, 제시어는? 인터넷입니다. 네, 미국에서 이병렬 군이 보내주셨군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화공학을 전공하신다고 하는데 저번 주에 친구가 보내는 걸 보고요,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보를 얻든 재미를 얻든 하루라도 TV를 접하지 않은 날이 없는데요. TV 프로그램 중에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뭐 이야기가 중심이 된 토크쇼, 또 연속극, 소프 오페라가 있고요. 이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연속극 사이사이에 비누 광고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이곳 미국에서도 많이 시도됐던 형식의 드라마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자, 9일고등학교 시트콤. 시트콤 네,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김현 학생이 다음 문제 골라주세요. 인문이집. 인문의 20점, 제시어는 소설입니다. 이번 문제는 대일 외국어고등학교의 이자욱 선생님께서 출제해 주셨어요. 자, 보시는 것은요, 소설 햄릿을 영화한 작품인데요. 작자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갈등이 전개되고 해소되는 틀 속에 일련의 사건들을 인과관계로 묶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설에 있어서 구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왕이 죽고 왕비가 죽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시간의 순서에 따른 스토리에 해당하지만은 왕이 죽자 그 슬픔 때문에 왕비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과관계에 따른 사건의 서술이 되기 때문에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성에는 이야기의 길이나 양에 따라 단순 구성과 복합 구성, 구성의 밀도에 따라서는 또 극적 구성과 직선적 구성 등이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저 만화 영화의 원작이 되었던 것은 설화집 천일야화에 나오는 알라딘과 이상한 램프인데요. 천일야화는
겉 이야기 속에 수많은 속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건의 신빙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겉 이야기 속에 속 이야기가 들어있는 구성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자, 보성고등학교의 임상원 학생이 이번 문제 맞추면은 그 상당히 자원에 접근을 해가는데, 네. 자, 정답은 액자 소설. 네. 정답입니다. 저희가 그 구성을 묻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네. 액자 소설. 액자 구성. 그렇죠. 맞죠? 네. 네. 김동리의 등신불이라든지 또는 김동인의 광화사, 배따라기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네, 수 있겠죠. 흔히들 이야기 속의 이야기 이렇게들 표현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데 인문의 30점, 제시어는 불입니다. 이번 문제는 동북고등학교의 고종성 선생님께서 출제해 주셨어요. 자,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차 불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아주 유용한 것이지만은 관리를 잘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불러일으키죠. 불은 문학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한데요. 김동인의 소설 광염 소나타에서 불은 주인공에게 잠재된 예술적 정열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고요. 현진건의 소설 불에서는 자유를 지향하는 뜨거운 정열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우리의 전래설화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화재를 막기 위한 풍속을 사랑과 연관시켜서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있습니다. 신라의 선덕 여왕을 향한 한 청년의 순수한 사랑이 한으로 응어리져서 온 몸이 불로 변하고 말았는데요. 거리가 온통 불바다로 변하자 여왕은 주문을 지어서 불귀신의 원한을 달래주어서 화재를 막았다고 합니다. 네, 일종의 한풀이 기능의 주술성을 담고 있는 자, 고등학교 김희원 학생 정답은? 지기. 네, 정답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지기 설화. 지기는 마음에서 불이 나 몸이 불로 변하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주장원은 보성고등학교 임성훈 학생이 됐습니다. 네, 이번 주 주장원이 된 우리 임성훈 학생. 초반에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앞서 나가서 글쎄 그때 심정이 어땠나 모르겠어요. 되게 떨렸고요. 꼴찌 안 하려고 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주장원이 되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역시 처음에는 좀 모자라더라도 나중에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그렇습니다. 게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1995년 12월 한 달도 그렇게 보내야겠죠? 많이 할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좋은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삼각의 매에 높음이 우리 이상이요 하늘로는 한강의 물에 영광에 다시 살리려고 씩씩한 물이 모이어드니